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9일 오후 2시 57분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이 어제 주최 측과 국회 사무처 간의 실랑이 끝에 철거되었습니다. 서울민족예술단체 총연합과 굿바이 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성원, 김명배, 김용민,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무소속 윤미향,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그 그림 내용이 도저히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되어서는 안 될 반사회적, 반인륜적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기 전에 이 전시회를 주최한 이 국회의원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아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윤미향, 민형배, 황운하, 최강욱, 장경태, 이수진, 김용민, 여러분들 수시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이름 아닙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 이미지와 비슷한 그림을 전시하려다가 국회 사무처가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이 해당 그림들을 의원회관에 전시하지 못하도록 한 근거는 국회 사무처의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인데 해당 내규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로비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 하면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그림으로 판단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 내규에 위반되지 않는 조건의 그림들만 전시하는 조건으로 의원회관 사용을 허가했는데 이를 주최 측에서 어겼고 결국 이광재 사무총장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작품들 철거를 명령했다는 겁니다. 전시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현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정치 풍자 그림이 여럿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그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 왕실의 의의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입니다. 나체로 입은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얼굴은 A4 용지로 가려진 채 사정상 안쪽의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춰보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그림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쓰러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손의 옆에는 쓰러져 있는 윤 대통령 손 옆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을 다룬 그림도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윤 대통령, 김 여사를 비롯해 천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려져 있고 제목에는 대통령실 사저공사 수의계약 해먹을 결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나체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그림도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국회 사무처는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에 시정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과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제6조 제5호를 위반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귀의원실에 의원회관 제2로비의 사용을 허가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나
해당 규칙에 의거하여 전시작품들을 8일 오후 11시까지 자진 철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고요. 여기에 공동주관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의 취지는 시민을 무시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권력,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한 언론 권력, 권력의 신여를 자처하는 사법 권력을 신란하고 신명나게 풍자하는 것이었다며 또 12구 참사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희생자를 기리고자 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는 이 같은 다짐을 무단 철거라는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 풍자로 권력을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는 공동주관 의원실에 어제 저녁 7시 이후부터 공문을 보냈다며 세 차례 자진 철거라는 이름으로 급박했다. 늦은 시간이라 공동주관한 의원들 간 소통이 어려우니 다음 날에 답을 드리겠다 했지만 철거는 새벽에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사무처의 이번 행태는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몰수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나이견 찍은 1989년을 떠올리게 한다. 등등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거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야비한 그림을 국회에서 전시를 합니까? 저 바깥에서 하면 되잖아요. 바깥에서 하면 누가 말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국회 안에서 합니까? 그리고 비판을 하는데도 최소한의 어떤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술은 결국은 미학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미술이다, 예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술이면 답니까? 아니, 예술가는 그럼 법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럼 피카소는 법 안 지켜도 됩니까? 피카소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한국과 관계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피카소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었습니다. 프랑스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나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파리를 점령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도망을 가지 않고 파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피카소를 예술인으로 봐주었습니다. 뭐 감옥에 보내지 않았어요. 피카소가 스페인 내전 때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게르니카라고. 그게 독일 공군의 폭격을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런데 이 게르니카는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뉴욕으로 피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0년대에 피카소가 자기 그림도 볼 겸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유명한 미술가를 미국 정부는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을까요? 이 사람이 프랑스 공산당원으로 있으면서 한국전에서 미군이 학살도 하지 않았는데 학살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이 그림이 공산당의 반전 선전 선동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입국을 금지시켜버린 거죠. 예술은 국경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술가는 국경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윤희상, 유명한 작곡가 윤희상은 결국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독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윤희상의 예술 작품은 한국에서 뭐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예술과 예술가는 구별해야 되는데 좀 비극적인 것은 문재인 정권 때 그 문제의 미군 학살 그 그림,
그 그림이 한국에 반입되어 가지고 그게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특히 국방부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워낙 추한 그림을 그리니까, 워낙 야비한 그림을 그리니까, 워낙 여성 비하적인 그림을 그리니까 지금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사무총장까지도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예술가의 자유가 무한대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양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사원박질하는 것은 어제 오늘날의 일도 아닙니다. 1970년대, 80년대 또 한국의 국회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야가 싸우더라도 하나의 합의점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부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친북, 종북은 허용할 수 없다. 그 대신 민주주의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열심히 여야로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겉으로 보면은 참 일치단결하는 나라 같지만은 정치판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가 없지만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자유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권 세력이 정치권으로 들어온 1990년대부터 한국의 정치판에서 이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열하고 추한 그림 전시회를 시도를 하다가 그나마 하나 위안이 된다면은 국회 사무처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 이것 하나의 어떤 희망을 봅니다. 감사합니다.